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금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해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한국인과 가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가 보낸 군 수송기를 타고 현지를 출발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사흘 연속 가자 지구의 공습을 이어가면서 민간인 피해자가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국내 기술을 활용한 도심 항공교통 UAM이 첫 비행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정부는 2025년 말 도심 하늘길을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각 기업과 연구원들께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혼잡도가 높아지면서 인파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하철역과 열차 내부의 혼잡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AI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정부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3D 스캐너로 발 크기와 모양 등을 측정해 맞춤형 신발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정부의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사업을 지원받아 생산 시간과 납기일, 원가를 모두 줄일 수 있었습니다. 기술 발달이 수공업에 적용이 되니까 아주 좋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올해 18년째를 맞은 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시기 정부가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 8천억 원 환수금도 전액 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 신속한 지원을 위해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선지급했다. 이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기로 했던 금액입니다. 정부가 여러분에게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밀겠습니다. 따뜻한 정부가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고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 4천 개를 교체하도록 예산 편성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국민 소비축제와 온누리 상품권 특별 할인 행사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한국인과 가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가 보낸 군 수송기를 타고 현지를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사흘 연속 가자 지구에 대해 공습을 이어간 가운데 민간인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며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요르단에 파견했던 일본 자위대 수송기가 현지 시간으로 2일 일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수송기에는 한국인과 일본인 등 46명이 탑승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스라엘에 머물던 한국인 15명과 외국 국적 가족 1명이 탑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한국인은 42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수송기는 오늘 저녁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할 예정으로 주 일본 한국 대사관은 일본에 도착한 우리 국민의 한국 입국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사흘째 이어갔습니다. 지상에선 중심 도시인 가자시티를 완전히 포위했다고 밝혔고 통제권을 장악한 지역에선 하마스의 지하 터널을 파괴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אנחנו בעיצומה של המערכה. יש לנו הצלחות מאוד מרשימות, אנחנו בפאתי העיר עזה, כבר יותר מפאתי העיר.
אנחנו מתקדמים. 가자지구 현지 민간인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주민들이 대표소로 사용하던 학교 주변과 난민촌이 표적이 돼 40명 넘게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적신월사는 병원과 구급차에도 이스라엘군이 총격을 가해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에선 연료 부족으로 비상발전기마저 멈춰 산소 발생기와 시신 보관소의 냉장고 전원을 꺼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서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와의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활동 중인 친이란 민병대가 헤즈볼라 지원을 위해 이스라엘 북쪽과 국경을 맞댄 레바논 남부로 이동했는데 확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커지자 국제사회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 이스라엘에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이스라엘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근거지로 꼽히는 가자시티 포위를 완료했다고 밝힌 가운데 포위 과정에서 인근 난민촌과 병원 등 민간시설에 대한 폭격까지 이어지자 국제사회의 우려는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가자시티 북쪽에 위치한 난민촌에서 이틀간 공습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인권사무소는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불균형적인 과도한 공격들이라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도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으로 하루 평균 400명의 어린이가 사상되고 있다며 끔찍하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태 해결을 위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이 발생한 이후 세 번째 방문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출발 전 기자들과 만나 이스라엘은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면서도 이번 방문에서 이스라엘 정부와 민간인 보호를 위한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be talking about concrete steps that can and should be taken to minimize harm to men, women, and children in Gaza. 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문의 목적이 민간인 피해를 줄이는 것이란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인질 석방과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구호품 전달을 위한 군사작전 일시 중단 등을 이스라엘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긴장 고조를 억제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 모델인 두 국가 해법을 실현할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그동안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세워 이스라엘과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왔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우리 군의 첫 번째 군사정찰 위성이 오는 30일 발사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늘 열린 국방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오는 30일 미국 반덴버그 우주기지에서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을 이용해 정찰 위성 1호기를 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 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의 연내 발사도 추진합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제 먼 얘기가 아닙니다. 국내 기술을 활용한 도심 항공교통 UAM이 첫 비행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정부는 2025년 말 도심 하늘길을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비행 시연 현장에 김유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래형 도심 항공교통 UAM이 푸른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1인승 도심 항공교통 UAM 오파브. 이륙 후 프로펠러 방향을 바꾸는 틸트 기술을 통해 고속이동이 가능합니다. 최대 시속 240km로 비행이 가능한데 헬리콥터보다 소음도 작습니다. 날개가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모든 프로펠러가 꺼졌을 때도 안전하게 활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국내 중소기업의 순수 기술로 개발된 스카이라 V2도 안정적인 비행을 이어갑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90km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300kg로서 한 사람이 탑승하고도 짐을 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6m 남짓 크기지만 화물용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버티포트, 즉 수직 이착륙장과 국내 기술로 개발한 기체를 이용한 첫 비행 시연이 선보였는데요. 원활한 비행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시연은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실증 사업인 K-UAM 그랜드 챌린지와 연계해 진행됐습니다. 국내외 유수 기업들의 참여를 토대로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항공교통의 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기업들과 같이 추진하여 나갈 것이고, 또 가감한 규제 개선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각 기업과 연구원들께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그랜드 챌린지를 차질 없이 완수해 2025년 말 도심 하늘길을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고 지나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일상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곳곳에 많습니다. 정부가 이런 민생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고 있는데요. 국민 체감도가 큰 규제의 혁신 대표 사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혜진 기자.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한 규제 혁신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같은 고물가 또 고금리 상황에서는요,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확장 재정이나 또 통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 만큼 기존 제도나 규제 개선을 통한 민생 안정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각 부처에 민생 규제 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각 부처는 소관별로 민생 규제 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이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들께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대로 아시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과의 정책 소통 노력에도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규제 혁신 사례 본격적으로 살펴보죠.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국내외로 여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는 이 여행 관련 규제 혁신이 좀 눈에 띄네요. 네, 사실 예전에는 그 해외여행에 갔다가 인천공항으로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들이 항상 이제 노란색 종이 한 장씩을 나눠줬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휴대폰 신고서인데요. 저도 이제 코로나19 유행 전에 외국에 나갔다가 또 비행기에서 내릴 때쯤이면 항상 이제 미리 펜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피곤하다 진짜 얼른 써버려야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고 대상 물품이 있든 없든 반드시 서류를 작성해야 했는데 지난 5월부터 이것이 폐지됐습니다. 물론 신고할 물품이 있다면 당연히 서류를 써야 하지만요. 입국자 99%는 이렇게 특별히 신고할 휴대폰이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연간 4,300만 명이 불필요하게 심사를 기다리는 불편이 사라졌고요. 입국 시간은 더 빨라졌습니다. 실제 시민들 반응 어떤지 영상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안에서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신고할 때만 이제 쓰면 되니까 훨씬 간소해져서 저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부산항에서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이 시범 운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곳을 이용하면 여행 기간 내내 힘들게 면세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국내 공항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요.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는 여객선이나 또 여객선으로 냉장고나 에어컨을 설치하거나 수리할 때 필요한 냉매용 또 용접용 가스를 운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만큼 섬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이 컸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아이스크림이나 뭐 삼겹살 같은 거 그런 거는 진짜 갑자기 고장 나면은 다 상하는 거거든요. 진짜 기사분들이 들어와야만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못 고치죠. 그런 때는 뭐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네, 섬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올해 또 5월 말부터 이런 내용의 이 위험물 선박 운송 기준이 또 개정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선장 허가 아래 여객선으로 이제 냉매용 또 용접용 가스를 운반하는 일이 가능해졌는데요.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서 이제 섬 주민의 가전제품 이용이 좀 더 편리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이 생활 속 불편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터넷을 이용할 때 그렇게 비밀번호 변경하라고 많이 뜨더라고요. 주기적으로 비밀번호 변경해야 한다라는 팝업이 그렇게 뜨는데 매번 이 비밀번호를 바꾸고 또 막상 이 바꾼 비밀번호 또 기억이 또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번거로웠던 것 같은데.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많이 하고 또 많은 분들도 아마 똑같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터넷 포털 사이트 비밀번호 변경 의무를 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뭐 반기별로 한 번 이상 비번 변경 규정이 삭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잦은 비번 변경으로 인한 번거로움이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나가다가 음식점 간판을 좀 보시잖아요. 그러면 식당 이름 아래 일반 음식점 또는 뭐 휴게 음식점 이렇게 작게 쓰인 거 보셨죠? 이렇게 세부 업종을 반드시 표시해야 했는데요. 이것 또한 이제 크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폐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올해 또 추진한 규제 혁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가족관계 등록법상 결혼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으면 친모만 출생신고가 가능했는데요. 미혼부가 키우는 아이도 이제는 출생신고 전이라도 부모급여 등 각종 의료복지 혜택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청소년 수련직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찜질방이나 목욕탕을 또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거는 또 저도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면학 분위기를 이유로 독서실에 남녀 좌석이 이제 분리돼 있었다고 해요. 스터디 카페나 도서관은 괜찮은데 이제 독서실만 이렇게 제한될 이유는 없겠죠. 이런 규제도 폐지됩니다. 또 그동안 늦은 밤에 아프면 약을 살 곳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공공 심야 약국이 법제화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민생 규제 혁신 사례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이혜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혼잡도가 높아지면서 인파사고 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정부가 지하철역과 열차 내부의 혼잡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출근길 시민들이 가장 몰리는 시간인 오전 8시. 4개의 노선에서 내린 승객들이 서울행 열차로 갈아타기 위해 환승통로로 향합니다. 김포공항역 환승통로입니다. 환승객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통로는 금세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열차 안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김포 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할 때 주로 이용하는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출근 시간 혼잡률이 285%까지 치솟았고 서울 지하철 4호선도 최고 혼잡률 193.4%로 200%에 가까운 혼잡률을 기록했습니다. 승객들은 열차 안에서 안전사고가 날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따닥따닥 붙어가니까 급정거나 이럴 때 좀 넘어질 위험이 있어가지고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승객이 많이 몰리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는 상황. 정부는 지하철역과 열차 내 혼잡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번 달부터 시범 적용에 나섰습니다. 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AI가 산출한 지하철 승강장의 체류 인원을 토대로 승강장 면적을 고려한 밀도와 혼잡률을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혼잡도 수준은 혼잡률에 따라 보통, 주의, 혼잡, 심각 등 4단계로 표출됩니다. 예를 들어 AI가 산출한 실시간 승강장 체류 인원이 300명이고 승강장 면적이 50제곱미터, 면적당 기준 인원이 4.3명일 때 혼잡률은 139.5%로 2단계인 주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의 단계부터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심각 단계에선 열차 게이트 출입이나 열차 탑승을 제한하는 등 현장 조치가 이뤄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분석 모델 활용으로 승강장 혼잡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조치가 가능해져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에 올해 안으로 시범 운영 과정을 마치고 수도권 전체를 비롯해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의 지하철역에도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요새 먹거리 물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김장철을 앞둔 요즘 장바구니 부담 느끼는 분 많으실 텐데요. 김장 재료를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김현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날로 오르는 물가에 지갑을 선뜻 열기 망설여지는 요즘.
슬슬 김장 재료를 사야 하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전체적으로 다 비싼 것 같던데요. 마늘도 그렇고 고추, 배추, 파 이런 종류가 다. 정부는 김장 재료를 2만 1,000톤 공급하는 한편 농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김장 주재료인 배추는 이달 하순으로 갈수록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순 하순으로 갈수록 가격은 확실히 싸져요. 전남 전북이 가을 배추가 전체 시장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커요. 근데 그 지역 그 배추들이 11월 중순부터 주로 이제 출하가 돼요. 그래서 배추 가격만 따지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하는 게. 또 김장 수요에 대응해 농협 출하계약 물량도 도매시장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배추들이 지난달 말부터 지금까지 생산된 김장용 배추입니다. 한눈에 봐도 꽉 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연말까지 배추 2,700톤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고추는 수입 비축 물량 2,800톤을 전통시장 등에 조기 공급하고 대파는 할당 관세 2,000톤을 추진합니다. 천일염은 정부 비축 물량 최대 10,000톤을 시중가보다 3분의 1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에선 주간 할인 품목과 할인 지원 매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인 행사에서는 정부 지원과 업체별 자체 할인이 적용되는데 농산물은 최대 50%, 새우젓이나 멸치액젓, 굴 등 모든 수산물은 60% 할인됩니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도 다음 달 말까지 1인당 월간 최대 3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배드버그라고도 하죠. 1970년대 이후 사라졌던 빈대가 다시 전국 각지에서 출몰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침대 틈을 잘 살피고 스팀 소독을 하는 가정에서 철저한 대비가 중요한데요. 정부도 합동대책본부를 꾸리고 방제 대책을 추진합니다. 김창규 기자입니다. 노란 침대보에 쌀알 정도 크기의 까만 물체가 보입니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종적을 감췄던 빈대입니다. 지난 9월 대구 소재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빈대가 발견돼 학교 측은 지난달 긴급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한 사우나에서도 빈대가 발견됐고 서울 25개구 중 절반이 넘는 자치구에서도 빈대 신고가 잇따르자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리고 피 빨리고 시뻘겋고 막 그랬어요. 빈대 때문에 걱정이 많지. 우리나라에 없어졌다고 외국 사람 들어와가지고 많이 생기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빈대가 옮을까 영화 예매를 취소했다. 천으로 된 지하철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가겠다 등 빈대 확산에 따른 우려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이용할 때 좀 빈대나 그런 게 신경이 아무래도 좀 쓰이는 것 같긴 합니다. 빈대는 기숙사와 고시원, 사우나 등 외부 집단 숙박시설에서 출몰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빈대가 출몰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지자체는 방역과 방제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6일부터 약 한 달간 목욕탕과 숙박업소 750여 곳 대상 위생점검에 나서고 서울시도 빈대 발생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정부도 합동대책본부를 구성해 긴급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기회의 개최로 빈대 방제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주거 취약계층도 빈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소재 쪽방촌을 관리하는 서울역 쪽방상담소에 빈대 출몰 민원이 접수돼 조치에 나섰습니다. 64개 동에 약 방 1,200개 정도 되는 전체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 있고요. 방 안에 계시지 않은 분들로 인해서 또 빈대가 또 출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상담소 자체적으로 2차 방역을 준비를 했습니다. 빈대는 주로 수면 중인 사람의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잠을 자는 위치와 가까운 곳에 서식합니다. 침대 틈이나 매트리스 사이를 살펴보고 젓갈색의 빈대 배설물을 찾는 게 효율적입니다. 소파, 책장, 침구류 등 틈새를 살펴보고 노린내나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살충제의 저항성을 지니고 있을 수 있어 스팀 고열로 방제하는 게 좋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오는 28일 열리는 세계 박람회 유치 투표를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3박 7일의 일정으로 아프리카와 북유럽을 순방했습니다. 한 총리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특히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유치 경쟁 도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탈리아. 그중 사우디아라비아는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유치 화력 지원에 나서 강력한 경쟁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유치 투표를 약 한 달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프리카 3곳과 북유럽 2나라를 순방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BI 회원국 중 49개 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라위와 토고, 카메룬은 수교 이래 처음 진행되는 정상급 방문입니다. 이렇게 직접 방문을 하면 우리와 경쟁국인 사우디나 이탈리아보다도 한 발 앞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첫 방문국인 말라위에서 라자루스 메카시 차퀘라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분야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063년까지 중상위 소득국가 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말라위와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There's a lot of areas and issues we can work together. Now it's clear for Korea that we should work together with the countries who would like to work with us. 한 총리는 이어 토고를 방문했습니다. 토고의 국가개발계획 이행에 한국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아프리카와 연대를 강화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2030 박람회 유치 지지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2030년 국제박람회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경제 및 기술의 발전, 포용적 성장이라는 세계가 가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러한 박람회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토고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마지막 순방지인 카메룬으로 이동한 한 총리는 카메룬의 총리와 대통령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한 총리는 양국이 정보통신 기술, 보건, 농업 등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고 있다며 두 나라의 협력이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폴 비야 카메룬 대통령에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와 2024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도 요청했습니다. 아프리카 일정을 모두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지 시간 11월 2일 북유럽으로 건너가 오전에 노르웨이 총리와 저녁에는 핀란드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한 총리는 양국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세계 박람회 유치를 통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람회 유치를 위한 3박 7일의 순방을 마친 한 총리는 4일 오후 귀국합니다. JTBC 김용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와 만나 양국의 바이오 산업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리나라를 실무 방문 중인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교육 분야 등 양국의 분야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 정상은 이와 함께 북한과 우크라이나, 중동 등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마지막 날 국회를 찾아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앞서 정부가 예고했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도 이번 주 발표됐는데요. 이번 주 주요 소식과 다음 주 일정을 김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중동 순방에서 약 107조 원의 경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잇따른 흉악범죄를 엄벌하기 위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통과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설명하는 자리에서 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통계청 발표에서 9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상승해 우리 경제는 트리플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방 이전 기업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거듭된 전세 사기 피해 소식에 정부는 다시 한번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학 관련 정부 권한이 상당 부분 지자체로 이양됩니다. 앞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대 육성 계획이 수립될 걸로 기대됩니다. 한편 중동 정세가 우리 물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각 부처 차관에 물가 책임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코로나 시기 선지급한 재난지원금 전액을 면제한다는 고위 당정협의회 결정 사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1월 둘째 주 주요 일정입니다. 11월 8일 수요일에는 윤 대통령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접견합니다. 블링컨 장관의 방한 이튿날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양 장관은 한미 동맹, 북한 문제, 경제안보와 첨단 기술,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주요 현안에 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11월 9일 목요일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고 있어 출퇴근길 교통대란이 우려됩니다. 이날은 국회 본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11월 11일 토요일부터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코리아 셀 페스타가 시작됩니다. 11월 한 달간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처에서 최대 7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국장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가정용 안마기기나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요. 최근에는 안마기기 등을 대여하고 월 임대료를 내는 렌탈 서비스 시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원이 가정용 안마기기, 의료기기를 렌탈해주는 10개사를 조사해본 결과 이 중 7개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의 월 렌탈료 납부가 늦어졌을 때 과도한 지연 손해금을 요구하거나 설치비, 철거비, 청약 철회 시 반환 비용 등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약관을 개선하고 홈페이지에 중요 정보 표시를 강화하라고 권고했고 소비자에게는 계약 조건과 총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계약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서둘러 단풍놀이 하려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은 아름답게 조성된 가로수길이 많아서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가을을 즐길 수 있는데요. 산림청은 대표적인 가로수길로 서울 송파구 위례선길과 대구 수성구 수성못, 울산 남구 남산로 등을 추천했습니다. 서울 위례선길은 은행나무와 느티나무가 어우러져 마치 숲속에 와 있는 느낌을 주고 울산 남산로도 느티나무 가지가 넓게 뻗어 있어 운치 있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대구 수성못에서는 바늘꽃, 연꽃, 갈대와 함께 버드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가 멋진 자태를 자랑한다고 하니까요.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집 근처 가로수길 명소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해외 직구식품 14개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등 부정물질이 확인됐습니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이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98종 부정물질의 함유 여부를 검사했는데요. 그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원료, 성분이 확인됐으며 그중 10개 제품에서는 과량 복용할 경우 혈압 감소와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는 등 해당 제품들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 직구 식품 올바로에서 자세한 해외 직구 위해 식품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애인 선수들의 국내 최대 스포츠 축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전라남도 12개 시군에서 열립니다. 3일 개회식에는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와 비장애를 넘은 우정을 그린 주제 공연과 성화 점화 등이 이뤄졌고 가수 김희재, 김연자의 공연으로 축제 열기가 더 뜨거워졌는데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9,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여한 메달리스트와 유망주들도 출전할 예정입니다. 31개 종목에서 선수부와 동호인부로 나누어 경기를 진행하며 골볼, 보치아 등 정식 종목은 물론 동호인부 시범 종목 쇼다운 등으로 승부를 겨루게 됩니다. 통일부 기획조정실에 칸막이가 없어지고 노트북이 도입되는 등 스마트한 업무 공간이 조성됩니다. 직장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지난해 교육부 시범 적용을 거쳐 이번에 통일부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통합 라운지를 신설하며 업무용 노트북 온북을 통해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조직 구성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현재 중부지방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저녁 한때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권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영동과 영남 해안에 최대 20mm, 남부지방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는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4도로 시작해 한낮엔 22도로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휴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시작돼 월요일까지 내리겠는데요. 이 비가 그치고 기온은 점차 내림세를 밟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4도, 세종 15도로 시작해 한낮엔 서울 22도, 세종 20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고 강릉 아침 기온 13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16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 영남 해안과 제주도는 새벽부터, 그 밖의 지역은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광주 16도, 한낮엔 24도 예상됩니다. 내일 전해상에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월요일 비가 그친 이후로 날이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화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